네,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앞서 여야 대치, 또 동북아시아에서의 한중일과 북중러 대치, 좋은 대치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 대표팀과의 상대팀과의 대치입니다. 이기면 정말 더 좋고요. 공공의 촉, 오늘은 한준 풋볼아시안 발행인과 월드컵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카타르 월드컵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명단 확정됐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이었죠. 아이슬란드와 화성에서 출정식 겸 평가전을 하고 국내파의 마지막 자리 결정하고 토요일 오후 1시에 총 26명의 선수 발표했는데요. 사실 9월 A매치가 실질적인 우리의 완전체 평가전이었잖아요. 네. 그때 선발된 26명 중에 23명이 그대로 들어갔고 또 그때 못 뽑혔던 3명도 사실은 그 당시에 밀렸던 게 아니라 부상 때문에 못 왔던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의 구상은 이미 2달 전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새로운 파격은 아니고 뭐 구상이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넣고 이강인 빼고 이게 예. 국민들의 관심사였어요. 예, 사실은 뭐 이강인 선수가 본선에 가는 것 자체는 크게 사실은 우려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벤투 감독이 지난 9월 달에 단 1분도 출전 시간을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벤투 감독이 이 기자회견 자체에서 이전보다 훨씬 발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이강인 선수를 이제 대회 중에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시사했고 또 무엇보다 그 9월 이후에 꾸준히 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현 시점에서 물론 뭐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에 있어서 네.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이런 창조적인 능력은 분명히 월드컵에서 쓰임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강인 선수 요즘 이제 스페인 리그에서는 그 약간 패스 장인 예.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그 사실 스페인 리그 하면 유럽에서도 기술적으로 뛰어난 리그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는 빠르고 이탈리아는 수비가 좋고 그렇다면 스페인은 현란한 기술인데 네. 그 스페인 프로축구 중에서도 가장 기술이 좋은 선수로 꼽히니까 스페인 라리가 사무국에서 이강인 선수가 활약한 장면만 따로 올리면서 매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와. 그런 선수가 우리 대표 선수라면 당연히 또 월드컵에서 좀 기회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사실은 축구 전문 기자시니까요. 예예. 아, 우리가 본선 뭐 우루과이, 포르투갈 또 여러 가지 가나를 만나다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이강인 같은 애가 풀어줄 수 있어. 이렇게 예상되는 포인트. 이강인의 쓰임새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선발 출전을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가 골을 내준다면 달려들어야 되고 상대는 네. 조금 안정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마음이 급할 때 이강인 선수는 대표팀에서의 경기를 많이 안 치렀다고 하더라도 이미 스페인 라리가라는 중압감이 큰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 바가 있어서 그럴 때 우왕좌왕할 때 혹은 마음이 급할 때 들어가서 뭔가 이제 시공간을 좀 지배한다고 풀어놓을 할까요? 수 있는. 딱 이제 한순간에 그 네. 길을 보는 패스와 킥으로 풀어줄 수 있다. 그 골이 네. 하나 나온다면 우리가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를 뒤바꿀 수 있고 네. 무엇보다 우루과이 뭐 가나 뭐 포르투갈까지 그 선수들과 솔직히 말하면 이강인 선수가 기술적으로는 대등하다고 보거든요. 네.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그런 열쇠를 쥐는 후반 조커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한준 풋볼아시안 발행인의 예상처럼 반전의 카드로 이강인이 쓰여지는지 여러분 잘 한번 봐주시고요. 자, 26명 엔트리에 들지는 못했지만 예비 선수 중에 오현규 선수라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다들 이게 누구지? 아, 이렇게 그렇죠. K리그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겐 낯설 수 있어요. 네. 물론 한국의 청소년 대표, 연령별 대표를 쭉 거친 선수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우리 K리그의 명가인 수원 삼성이 강등당할 뻔했잖아요. 네. 그런데 후반기에 이 선수가 엄청나게 골을 넣으면서 잔류시킨 주인공인데요. 와, 뭐 아직도 20살이 이제 막 된 어린 선수인데 슈퍼루키네요. 그러니까 오현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힘도 좋고 키도 큰데 빠르고 뭐 사실 K리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K 혼란이다. 그 최근에 아. 이제 맨시티 공격수 혼란처럼 괴물 같은 능력 갖고 있다. 네네. 물론 그만큼의 득점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또 예비 엔트리긴 하지만 이 선수가 월드컵에 가서 경험도 하고 훈련도 하면 네. 당장 이번 월드컵은 아니더라도 다음 뭐 아시안컵 그리고 4년 뒤에 월드컵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고요. 사실은 예비 엔트리가 26인 엔트리니까 꼭 필요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론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괜찮다라고 기대되고 있지만 혹시나 이제 대회 하루 전까지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공격수의 한 자리를 들어가기 위한 예비 명단으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 네, 만약에 24시, 그러니까 첫 경기 24시간 전까지는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손흥민 선수가 도저히 뛸 수가 없겠는데라든지 혹은 팀 내부에 변화가 생겼을 때 오현규라는 선수를 필드에서 그 예. 등번호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본선에 진출한 나라들 일부가 완전체를 다 소집해서 중동에서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예. 아니 이분들은 이렇게 말 그대로 진검승부 연습 다 해보고 오는 건데 우리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뭐 우리의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가 이제 17일에 스위스와 경기를 하고 또 포르투갈은 나이지리아와 18일 새벽에 경기를 합니다.
중동에서 치르니까 현지 적응도 되고 또 그렇죠. 완전체 소집 멤버니까 실전과 같은 경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조금은 이제 우리도 유럽파가 이제 없고 네. 상대국 아이슬란드도 주력 선수가 다 빠진 채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내의 평가전이 연기되다 보니까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에 대한 스폰서십을 계약할 때 그 업체들한테 경기 숫자도 보장을 하고 어느 정도 노출될 거라고 보장을 네. 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에 국내에서 많은 경기가 국내에서 열려야만 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국내 평가전을 뭐 월드컵이 임박했는데 카타르에 안 가고 남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리 했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벤투 감독도 그렇다면 이걸 왜 동의했느냐. K리그 선수들도 막판에 일정이 굉장히 과밀하다 보니까 맞아요.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국내 평가전까지 하고 중동에 가서까지 경기를 하면 오히려 부상도 당할 수 있고 지쳐서 체력이 우리가 본 경기도 하기 전에 지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는 그냥 좀 쉬고 회복하고 훈련만 하자. 뭐 이렇게 된 건데요. 조금 아쉽죠. 물론 이제 코로나 문제도 맞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두리 있게 우리가 더 좋은 최선의 평가전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모로 좀 더 그 최선의 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쨌든 각 나라의 또 프로리그 일정들이 너무 월드컵을 앞두고 팍팍해서 선수들도 그렇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고려가 우리에게 유리한 측으로 된 거였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러 경기 내용을 좀 짚어보겠지만 우선 이 기사 제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16강 이 나라 꺾으면 거의 가능하다. 짚어주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역시 첫 경기는 우루과이인데요. 첫 경기. 우리가 사실은 가나와의 경기는 비교적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가나를 이긴다고 해도 우루과이 포르투갈한테 진다면 1승 2패로 지난 대회 우리가 독일을 이겼을 때처럼 가능성이 없어요. 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또 가나와의 경기를 앞두고 우리가 만약에 우루과이를 이긴다면 그 기세는 엄청날 것이다. 흐름을 타는군요. 게다가 가나는 분명히 우루과이보다는 약한 팀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루과이를 이길 경우에 가나까지 이길 수 있고 그러면 정말 내심 네. 이건 좀 행복한 상상인데요. 포르투갈도 이승을 한 상태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 없는 경기를 하면서 조 1위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우루과이를 이겨야 되는 것인데 네. 우루과이의 현재 전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루과이랑은 비기기만 해도 우리가 굉장한 성과를 내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런 팀을 이긴다면 저는 16강을 충분히 갈 수 있다. 우루과이를 이기는 경기가 나온다면 16강은 굉장히 기대해도 좋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우루과이랑은 비기는 것 정도를 내심 물론 경기는 이기려고 하는 그렇죠. 거겠지만 아무래도 좀 전략적으로는 우루과이는 일단 비기기라도 하자 이게 있겠네요. 우루과이에 진다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사력을 다해야 된다. 이 경기가 네.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비긴다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이 경기를 좀 이겨야 된다 생각이 들고 조금은 이제 우리가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듯이 벤투 감독이 뭐 선호하는 축구 스타일이 있지만 제가 이번 아이슬란드와의 경기를 봤을 때도 평가전에서도 네. 전술적인 힌트가 있었어요. 이전보다 수비 숫자를 늘렸고 네. 이전보다 빌드업보다는 롱볼도 많이 활용했고 네네. 이전보다 빠르게 역습하는 축구를 시도했다는 것은 분명히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예. 전통적으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말씀하셨던 롱볼이나 빠른 역습 이게 좀 약간 한국적 스타일이었기도 했었잖아요. 예,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우리가 이제 공도 많이 가져가고 화려한 패스 플레이도 보여주고 네. 현란한 축구를 원하고 실제로 축구가 맞아요. 그걸 또 이제 향해서 가고 있기 그거 때문에 못할 때는 뻥축구라고 예, 얘기했었죠. 그래서 벤투 감독을 이제 데려온 건데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는 그 능력을 이제 발전시킨 걸 기반으로 실리적인 면도 같이 보여주면서 결과를 좀 얻어오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자, 뭐 프랑스를 또 부동의 우승팀으로 꼽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 우승팀 어느 나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워낙 화려한 명단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뭐 최근에 조직력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뭐 지난 월드컵 우승 멤버인 포그바 선수와 캉테 선수 이 두 명이 미드필더 주전이 다 부상으로 빠지잖아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번 대회는 이례적인 일정입니다. 그 월드컵이 유럽의 시즌 도중에 열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 지난 몇 년 사이에 UEFA 네이션스라는 이제 리그를 출범시키면서 국가대표팀 평가전을 안 하고 평가전을 하는 시간에도 경쟁적인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좀 많이 지쳐 있어요. 네. 그런 측면 속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팀들이 선수 구성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또 선수들보다는 애국심 측면이 좀 더 강하고 그렇죠. 또 게다가 동기부여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기 때문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가장 큰 우승 후보로 꼽고 있는 전통의 분위기입니다. 강호들이 오히려 또 남미 쪽 팀들이 예.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선수 구성에서도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네이마르 선수뿐만 아니라 비니시우스라든지 또 카세미르 선수라든지 전포전에 걸쳐서 좋은 선수들이 많고 맞아요.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메시 선수가 축구 팬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메시 팬이에요. 왜냐면 네. 메시가 그럴 정도로 이제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르헨티나 전 국민과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모든 선수들이 메시가 월드컵 우승 없이 은퇴하는 건 볼 수 없다. 아. 그래서 지금 똘똘 뭉쳐 있어서 전력은 브라질이 조금 앞서는데요. 네. 정신력은 아르헨티나가 앞서니까 이 두 팀이 아마도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지금 우세합니다. 예, 빅리그의 우리 선수들 보면서 이제 우리도 축구 굉장히 강한 나라 이랬다가 지난번 브라질 평가전 때 예. 이게 넘사벽이 있구나 예. 느꼈는데 어쨌든 우리도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짧게 이번 대회 꼭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있으면 하나만 짚어주시죠. 뭐 이번 대회 눈여겨볼 포인트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일정이 낯선 일정이고 빡빡한 그 일정 겨울에 속에서 치러지니까요. 펼쳐지기 때문에 유럽의 강팀들이 생각보다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변의 희생이 많을 것이다. 사실 현대 축구가 최근 흐름은 이변이 잘 오히려 나오지 않는 흐름이 되고 네네. 있거든요. 전술적으로 상향 편준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강팀들이 여전히 또 그 체계성을 갖고 있고 상대 분석을 잘하니까 방심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대회는 이변이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정치에도 동북아 안정에도 좀 이변이 나왔으면 예. 좋겠습니다.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